트럼프가 사고를 쳤네요. 그죠? FED 자금 회수를 통보했는데 트럼프가 왜 그러는 것일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FED 및 월가는 상당히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트럼프가 친월가적, 친 FED적인 행보를 많이 했었죠. 마치 우리나라 국토부가 부동산 세력하고 아주 긴밀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긴밀히 협조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첫째, 현재의 나스닥 버블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고, 또 이 얘기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주식 버블에 긴밀한 협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것과 맞물리는 걸 수도 있고, 원유 하방 작전 때 보통 원유가 그렇게 급락하고 마이너스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때 아주 의연한 듯이 말하죠. 아니다, 곧 오를 것이다. 마치 이 하방 작전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번 후려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월가와 트럼프의 합작품이었다. 지난 원유의 폭락은 마이너스가 간 거는 정말 오버였는데요. 이후에도 코로나 부양 때도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냥 의심할 나위 없이 매우 끈끈했다, 이들의 관계는. 근데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선거 전까지 월가가 증시를 끌어올렸죠. 막판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도와줬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이 정도의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를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이 정도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의 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어쨌든 뭐 주식이 올라가면은 연금을 상당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연금이 이제 뭐 수익이 좋아지니까. 그랬던 트럼프가 왜 FED에 자금을 회수하냐 어쩌냐. 바이든한테 단지 딴지 놓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겁니다. 그죠? 바이든 당선 후에 주가를 폭등시키는 월가를 보면서, 야, 니들한테 쩐은 내가 다 공급해줬고, 주식 부양할 쩐, 그죠? 그동안 긴밀히 파생시장까지 협조해주면서 다 했던 그런 것을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주가에 폭죽을 터뜨렸어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빈정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죠? 그런데 월가 입장에서는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월가도 좋았겠죠. FED는 월가든 그동안 서로 잘 긴밀히 잘 헤쳐 먹었으니까 나스닥 버블들 이렇게 사상 최고로 만들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막 폭락시키기에는 월가의 이득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선거를 기점으로 또 하방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선물놀이에서 상방이 더 이득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월가가 올려붙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다 트럼프가, 그렇죠, 삐진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일단은 다우지수는 자금지수 회수량이 엄청난 악재, 꼴랑 0.6% 하락했습니다. 0.6%가 아니라 다우는 0.75% 하락했고 나스닥 0.4% 하락했죠. 이걸 뭐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떨어진 게 아니죠. 굉장히 잘 버틴 거죠. 이 엄청난 뉴스에 비해서 엄청 잘 버틴 거죠. 왜일까요? 월가가 지금 상방을 쌓아놨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만 보더라도 코스피도 상방 쌓아놓고, 가국도 상방 쌓아놓고, 이제 좀 더 이제 12월 초까지 올리려고 쌓아놨으니까 버티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버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냐? 이러면 트럼프는 그냥 끝나는 거죠. 월가와 등을 돌렸다. 마지막, 물론 이제 자신들이 끝난 거라고 느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겠지만은, 월가와 FED와 등을 돌린 채,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제 구원받을 길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딴지에 딴지를 걸려고 하지만은, 근데 그래도 아마 월가가 상방으로 쌓아놨으면 하락을 좀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12월 초 만기까지, 아니면 12월 18일 다우나스닥 만기까지는 조금 더 이 엄청난 악재에 비해서는 주가가 잘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스닥이 5일선 살짝 이탈했네요. 그래도 이탈은 했지만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엄청 잘 버틴 거라서 과연 더 떨어질지는 좀 5일선 이탈 후에 주가 하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후에도 코스피 3월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월가가 이 악재 때 본인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매도세가 나오거나, 혹은 트럼프가 단기적으로라도
그 자금을 묶어두면은 이들의 무슨 뭐 나스닥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소물 포지션을 급하게 변동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운 나스닥이 5일선 이탈한 게 약간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제 곧 물러날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몇 달만 버티게 되면은 문제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격은 바이든 되면 뭐 다시 또 바꿔서 부양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그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한 번 더 그죠? 트럼프의 또라이 짓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무언가를 한다면, 정말 또 무언가를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월가가 월가가 급격히 상방 포지션을 하방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 생각에는 12월 한 초중순까지는 조금 적어도 급한 하락은 없지 않을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월가는 트럼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바이든 위에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이것을 토토 선물 플레이 쪽 관점에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시다시피 다우지수도 5일선을 살짝 깼고, 그러니까 요 가까운 선을 대응하는 건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것이긴 한데, 제가 타이트하게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일부는 대응할 겁니다. 나스닥도 5일선 살짝, 이건 깼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거의 다 했는데 살짝 깼어. 0.19%인가 살짝 깼는데 기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또 나스닥 한 5% 정도 인버스 추가하던지 아니면 뭐 다우 인버스를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다우는 그나마 조금 더 깨긴 했죠. 이건 또 목요일날 이탈하긴 했는데 일부 조금 대응하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투자 비중 올리는 중인데 그 중에 이렇게 5일선 깰 때마다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이게 페이크 반등일 게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전유수로 인해서 개인이 또 하방을 또 크게 가져가면 저는 월가는 또 상방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그리고 월가가 뭐 코스피에서 다시 선물을 다시 대거 매도하거나 선현물을 매도하게 되면 그때는 또 그대로 대응. 그러니까 저희의 움직임은 여러분 이런 뉴스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외국인의 포지션과 차트와, 그러니까 숫자로 표기되는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뉴스는 단지 조금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